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동국대학교 영재원과 가수원대 영재원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국대 영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영재원은요, 일단 심화 과정에서 모집 과정이 초등 심화가 융합이어서 2024학년도 기준으로 현재 4학년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은 72명입니다. 그리고요, 생명과학 중등 심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육, 중1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전체 총합 치면은 분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0명 뽑겠네요.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 물리, 정보과학, 수학, 화학, 의생명공학까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2025학년도 기준했을 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입학 자격의 그 대결에서는요, 일단 영재교육원 입학 시점이 요런 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이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마찬가지로 2025년 3월 31일까지도 경기도, 서울, 인천, 광개 소재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 일정은요,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일정이 이제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모집 공고는 7월에 나고 설명회가 8월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9월에 있었고 서류 제출하는데 이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탐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검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에 있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시험 본 친구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0월에 있고, 2차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11월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합격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가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미리부터 영전 대비가 필요하겠죠? 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지원서가 있고,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 생활기록부 2, 여기는 전 학년 생활기록부가 되겠고요. 재학학교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에서 5학년 생활기록부가 필요하죠. 중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활기록부가 필요합니다. 교사 추천서 세부가 필요하고요. 연구활동 보고서도 세부가 필요합니다.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5장 이내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클립이나 스탬플러를 사용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종이가 이게 쫙 찝어야 되겠죠. 흩어지면 안 되니까요. 만약 공동 연구한 내용이라면은 공동 참여한 사람 이름도 같이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 양식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동 그 온라인 선교 이수자가 있어요. 이런 거 대학교 영재교육원 뭐 이수증 있다든지 뭐 수료 증명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해당자에 한해서는 이걸 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추천서 사회 통합 대상자 증명서류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접수 방법은 이렇게 UA 어플라이에서 원서 접수할 수 있고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서류가 50%이고요. 2차 전형의 심층 면접이 50%가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선발은 100% 되겠죠. 1차 선발한 친구들에 한해서 모집 정원의 한 2배수를 뽑게 되죠. 아까 모집 정원이 뭐 10명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초등 융합 같은 경우 72명이었기 때문에 그 두 배수가 뽑게 될 거고요. 여기 최종 선발을 하는 인원수가 있겠죠. 이 최종 선발할 때도 1차 전형의 그 점수 50%와 2차 전형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그쵸? 요거 면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형에다가 서류에다가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까지 합쳐가지고 1차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교육기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봄학기 월 1 위에 토요일 한다고 돼 있고요. 정규 교육으로. 여름학기에서는 7, 8월에 뭐 일정 기간 동안 집중 교육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을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월 1회 토요일 날 진행하죠. 그러니까 뭐 매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기간은 연간 정규 수업의 100시수이기 때문에요. 요 안에서 아마 집중 캠프 교육 안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토요일 날 가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한다는 거겠죠. 시간 많이 할애할 수 있고요.
시간을 좀 짧게 할지 그건 그때그때마다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면 교육비를 납입하고 하시겠죠. 이 교육비가 지금 66만 원 돼 있는데요. 사실은 1년 동안 배우는 전체 교육 과정에 비해서 이 교육비는 적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나라에서 이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데 대해서 좀 더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동국대 영재교육원의 기출문제가 일단 창의적 문제결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문제가 나왔고, 초등 융합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두 개 소문제가 세 개씩 있었고, 과학이 두 문제가 나왔고, 또 수학 정보 융합이 한 문제 나왔어요. 과학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 현상의 예시를 나열하는 문제, 과학 한 개 더 나왔고, 센티그리티 주제로 한 문제가 나왔다 하네요. 그리고 수학 정보 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나 루트 등 나오면서 좌표를 쓰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 하니까 그냥 해결화된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창의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영재원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뭐 제가 만든 영재원의 바이블 책에 있는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추천하는 꾸러미 책에서 있는 영재권 문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들도 많이 파악한다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이 그 영재원의 문제를 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뭐 질문도 많이 하고 과학책도 많이 읽고 기본 수학이든 과학이든 교과 과정의 심한 내용까지도 잘 이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천대 영재원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원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영재교육원에 수료한 친구들, 또 수료 예정자들만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다 마찬가지 동국대 영재원처럼 다 뽑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접수해서 서류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통과된 친구들은 발표 난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겠죠. 면접 보는 날은 10월 마지막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면접 보는데, 이때는 뭐, 본인이 냈던 산출물에 대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하고요. 그 외에 또 수학이든 과학이든 지원 분야에 관련된 그런 그 문제들을 실제로 물어봐요. 이게 구술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영재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문제를 좀 풀어놨다면, 거기에서 좀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돌발적인 어떤 질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합격자 발표는 11월에 있네요. 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과학자 현재 초2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영재 브릿지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은 여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과학자 초3학년이 지원할 수 있고요. 즐거운 과학자 AB반, 행복한 과학자 AB반이 있습니다. 모집 분야가 다 과학 쪽이네요. 그래서 또는 심화에는 이렇게 과학자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과학자는 호기심, 과학적 호기심을 풀이해보고 수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즐거운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현상들을 수거하고 탐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재해석하는 약간 조금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수과학적 탐구, 수과학에 관심 높이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고 행복한 과학자는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뭐 예술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융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원하에 따라 조금씩 과정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필수로 내야 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산출물 요약서.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간단히 쓰게 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생활기록 투가 있죠. 소속 학교 행정실 발급 가능하고 직전 학년까지 기재하게 되면 현재 5학년 지원자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기록을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자에 한해서인데요. 영재기관 수료 증명서 또는 재원 증명서 내야 되고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온라인 공동 선교육과정 수료증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통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출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방문 접수는 불가하고요. 등기나 우편 접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PPT나 보고서나 지난물처럼요. 여기 직접 수행한 산출물을 한 개를
2페이지를 요약해 넣는 거예요. 보고서가 뭐 20페이지 된다 하더라도 2페이지를 요약해야 되고요. 형식은요. 한글 또는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고요. 글자 포인트는 12포인트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는 수험 번호를 작성해서 업로드가 돼 있죠. 반드시 기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재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면접 본 친구가 이런 산수물에 대한 내용도 질문하고 발표하는 것도 보겠지만 이제 과학이든 수학이든 특히 수학, 과학에 관련된 질문 많이 하겠죠. 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거나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가천대 영재교육원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출물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명도 괜찮고요. 보고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영재원에서 했던 선출물도 요약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너무 쉬운 것보다는 그래 좀 심도 있는 내용의 연구, 교과 과정에서 심화된 연구, 네, 또 발전된 연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제 컨설팅 수업을 잡으셔가지고, 네, 코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되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